대표님은 그 블루오션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블루오션에 들어갔으면 대표님만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설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오늘도 저희 수강생분 인터뷰를 해보러 나왔는데요. 오늘 수강생분은 온라인 쇼핑몰로 월 매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벌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기 경기도 광주에 나왔습니다. 로켓크로스가 주 매출 원이신데 로켓크로스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첫 번째, 용의 꼬리가 되는 전략. 엄청난 수요,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가져오자 라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의 머리가 되자 라는 전략이에요. 뱀의 머리가 되자는 전략은 한마디로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적은 수요지만 다른 경쟁자들 모르게 나 혼자 몰래 파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 모셔보실 대표님은 뱀의 머리가 되는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뱀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만나러 가보시죠. 또 저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완전 내추럴 우리 대표님 진짜 이거 일하시는 평소 복장인가요? 예, 평상시에 좋아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사무실 가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예. 광주가 이렇게 뭔지 몰랐는데 어딜 가도 최소 1시간이에요, 항상. 근데 그게 익숙해가지고 이제 별 느낌이 없어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무실 구하신 지는? 이제 딱 한 달 됐죠. 그럼 수업 끝나고 바로 구하신 거예요? 수업하는 중간에 구한 거예요.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른 거예요. 그냥 지른 거예요? 예. 나 이렇게 해야 제가 발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쵸. 성장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집에서 하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소파에 눕고 싶고 그런 충동은 없었는데요. 진짜?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네, 전혀 없었는데 집이 약간 창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막 공간도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제품도 많이 못 놓잖아요. 샘플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예. 엄청 꽉 차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사무실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여긴가요? 예, 여기요. 좋아요. 그러면 따라따라따 들어가 보시죠. 예. 뭐야? 되게 크다. 여기가 그 사무 공간이랑 약간 이렇게 네, 나눠놓은 거죠. 나눠 놓으셨네요. 예. 제품이나 샘플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쪽으로 빼놓고 예. 컴퓨터라는 공간은 공기가 좀 깨끗하게 이쪽으로 나눠놨어요. 공기청정기가 여기 두 개나 있네. 예. 이쪽에서 주로 사무적인 일은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런 증거. 라꾸라꾸. 여기서 자주 주무세요? 여기서 안 자고요. 쉴 와이프가 쉴 때. 아내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와이프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은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알바분들이 3분 있고요. 네. 맡기는 외부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직원보다는 외주 업체를 쓰신다. 예, 외주 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크죠. 외주는 어떤 걸 해요? 제가 제작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차 가공을 하는 게 외주 업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외주 업체에서 쿠팡으로 다이렉트로 입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수입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뭔가 가공을 한다. 예, 제작 아이템이다 보니 가공이 필요했어요. 그걸 가공을 해서 걔네들이 알아서 대표님이 서류 보내주면 쿠팡으로 보내준다. 예. 그래서 뱀의 머리 전략인가 본데요?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소싱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저기 제가 보낸 화환도 있어요. 제가 보낸 화환.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사무실 오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꽃바구니 하나씩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것도 다 하셨네. 예.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안 해요. 이거 한 2~30만 원 정도 하고 얘는 조명은 얼마예요? 두 개에서 한 10만 원 정도 했어요. 한 30만 원 돈 정도로 세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스튜디오 안 가셔도 되고. 네. 아무리 뭐 AI로 다 되고 눕기 다 따진다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찍는 걸 좋아하는데 스튜디오까지 있으시네요.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셨네요.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예. 그거 와이프가 빨리 사라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 90년대생이십니다. 자. 네, 오해 많이 먹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처음부터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먼저 하셨어요? 원래는 안 했고요. 판다님 강의를 들은 게 처음으로 온라인 셀러를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는
애견샵도 했었고 회사를 잘 다니진 않았어요. 아, 사업 위주로 했다? 네. 자영업? 예, 자영업은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경력은 없고요. 아, 그쵸. 90년대생입니다, 여러분. 예. 스스로 항상 일어나서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일만 찾아서 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한 10번 정도 했어요. 아, 정말요? 실패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잘 되다가 고꾸라진 적이 정말 많았죠. 근데 애견샵도 망해요? 망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5년 정도 했는데 제 실력이 부족한 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회하진 않아요. 배운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남한테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반복하면 살아가잖아요. 자신감 있게 살려고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는 착각? 경험치의 부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어딘가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10번 정도 실패하면 이제 다시 사업하는 게 두려울 텐데 10전 11기로 또 다시 도전을 하신 거예요. 10전 11기로 도전했던 게 온라인인 거죠?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이었어, 그죠? 근데 이번에 온라인이죠. 아, 근데 오프라인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향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온라인을 하게 된 거예요? 과정 같은 거보단 결과가 나올 수 있냐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빨리 성공해야 된다. 예,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온라인 쪽이라고 확신이 들었고요. 오프라인은 한계점 명확하지만 온라인은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는 게 확실한 장점이었죠.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접한 건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아니면 뭐 다른 형태였나요? 제일 처음에 접한 거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게 구매 대행이죠. 왜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잘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딱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게 어떤 일인가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수많은 잘된 사례를 봤어요. 네. 근데 순간 이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직감적인 게 확 꽂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이거다 하고. 그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자주 나오는 분이죠. 이 서 과장님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는데 거기서 판다님 나오셨는데 판다님 말씀하시는 게 네. 배울 게 많아 보였어요. 제가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항상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게 판다님이었죠. 아예 시작을 거의 저희랑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동시에 제 시작이었어요. 강의 신청하고 그 기간 남아있는 동안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최대한 많은 지식을 혼자서 일단 먼저 습득하고 갔죠. 그러면은 지금 구매 대행도 하시면서 이제는 사입으로 또 넘어가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사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처음에 효자 상품 할 때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 효자 상품이? 예. 네. 처음에는 잘 될 기미가 좀 보이긴 했는데 네. 경쟁 상대가 이 판다님 사이 제품이어가지고 완전히 깨졌죠 그냥. 제가 사입하는 제품이었어요? 예, 걔 경쟁자가 일단 했죠. 일단 앞만 보고 전진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제품이었다. 예. 근데 어떻게? 잠깐만. 제 제품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강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상세 페이지를 딱 봤는데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심증이잖아요. 처음에 심정이었죠. 근데 어떻게, 제가 나중에 말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그 셀러의 다른 제품도 찾아봤더니 강의에 내용 나오는 거랑 다 겹치는 거예요. 제품들도 그렇고. 그건 심증이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맞다고 확신했어요. 아. 이건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강의 잠깐만. 내용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쵸. 하는 대로 알려줘야죠. 예. 자, 이런 하는 대로 알려주는 사람, 얼마나 정직합니까? 예,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브랜드 이름 맞나 보게요. 브랜드 이름 뭐예요? 맞네요. 제 브랜드 제품 맞네요. 근데 제가 먼저 팔았어요. 아시죠? 예, 알고 보니까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먼저 팔았어요. 제가 못해서 아니. 실력이 부족해서 좀 늦게 발견한 거예요. 좋아요. 로아스가 막 4,000%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맞아요. 4,000%라니까 무슨 제품인지 딱 알겠네요. 예. 근데 제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네. 해결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로스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결법을 찾았어요. 그러면 또 이제 따라오시겠네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날 살려주겠다! 지금은 날 건드리지 않겠다!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매 대행으로 효자 상품 한 2천 정도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한 상품만으로. 예. 근데 사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 사실 저랑 붙어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처음에 효자 상품 하나 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품 보는 눈을 키우려고 반자동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12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저랑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걸 찾았어요.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입이라는 걸 찾았어요. 로켓 그로스를 찾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예 그냥 모든 시간을 거기다 쏟았어요. 로켓 크로스에 대해서? 예. 아, 멋있다. 진짜 얼마나 쏟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일을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 처음에. 로켓 배운 데가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요. 아, 처음에? 예. 아. 뭘 해야 될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감이 없었어요. 저희 수업 생기기 전에는, 예전에. 예. 계속 공부하면서 사입에 일단 뛰어들었어요. 아, 네네네. 초보가 보통 안 하는 아이템들은 그때 몰랐으니까 그냥 못 모르고 막 건드렸죠. 시도했죠. 맨 처음 시작한 게 제작 아이템이었죠. 아, 처음부터 그래서 구매 대행도 구매 대행이지만 난 더 큰 돈을 빨리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사입으로 넘어갔다. 네, 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운이 좀 좋았어요. 사입으로 넘어가면서 가능성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구매 대행하는 효자 상품이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네. 같이 움직였어요. 운이 아. 좋았어요. 의도치 않게 반자동에서 하고 있는 그 제품이 효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의 그 3개월 동안 그 진짜 그 노력했던 게 운이라고 하지만 그게 보상이 된 거죠. 3개월 동안 잘 팔리는 그 반자동 제품 그걸 효자 상품 하신 거 아니에요? 가공해서? 맞아요. 사실 저는 운을 안 믿어요. 저는 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운이라고 했으면서.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네네네. 사실 저는 운을 안 믿어요. 그냥 모든 일의 결과물은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사입과 구매 대행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구매 대행 매출은 한 2천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고 사입 매출은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한 4,900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5천 나왔어요. 5천. 예. 그리고 4월 달에 3,500, 600 정도 나왔고 3,700, 800? 3,700, 800. 예.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4,500에서 5천 사이 어간 지금 5월 중순이라서 그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던데 예, 다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매출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5월 다시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왜 떨어졌는지 그걸 한번 혹시 뭐 재고가 없어서 떨어졌나요? 아니면은 왜 떨어졌나요? 경쟁자가 붙었는데요, 효자 아이템이요. 네. 매우 같은 건 아닌데 매우 비슷한 경쟁자가 저보다 싸게 가격을 판매하고 있어서 매출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깎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네. 마침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토대로 한 광고를 그리고 판단님이 하는 아웃소싱이나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 네네네. 그리고 원가 절감 등을 그대로 적용을 했죠. 아,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아, 그래서 다시 매출이 올라갔구나. 예, 다시 올라. 그러면은 그 아웃소싱을 줬다는 건 뭘 아웃소싱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을 네. 단순히 반복해야 되는 일을 알바생 분들을 고용해서 3분을 고용해서 네. 넘겨드렸고요. 아, 네. 예, 2분은 자택근무, 네. 1분은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있는 제작 아이템이 2차 가공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전혀 연관이 없었던 외부 업체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쿠팡으로 다이렉트 입고까지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아, 그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겠네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어요. 저는 판다님한테 그걸 봤어요. 그 부분을. 판다님이 그렇게 하는 걸. 예, 테디쌤이었나? 영상에서 봤는데 판다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한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그렇게 언급하는 게 순간 아, 제가 알게 모르게 예. 그런 얘기를 하나 보네요. 예. 시간을 줄이라고. 저는 그거를 적용해 본 거예요. 아. 저는 강의에서도 그것도 배우고 실전에 적용해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아웃소싱을 가지고 아웃소싱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뭐 그런 건 안 하는. 없죠. 없잖아요. 예. 근데 판다님 스타일을 제가 배워본 거예요. 따라해 본 거예요. 판다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판다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본 거죠. 근데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동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광고법도 적용했더니 매출이 바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뭐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걸 수정했어요. 그런 거가 있을까요? 예, 강의에서 나온 매출 최소화 강조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걸 토대로 광고 보고서를 보잖아요. 네네네. 그걸 적절하게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냥 매출 실적화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서도 예. 꾸준히 확인을 했다. 알려준 대로. 이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 그렇죠. 보고서. 예. 그걸 토대로 데이터니까요. 예. 결국 어찌됐던 감으로 것보다 데이터로 승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철저하게 데이터더라고요. 예. 아, 그쵸. 사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예.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많이 집중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초보자한테 알려줘도 못해요, 그거를. 맞아요. 그죠? 어째 담당자분도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쿠팡 담당자분께서도 대화하다 보면 광고에 대한 얘기를 오가는데 제가 많이 알고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른 판매자분들이 광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한대요. 아, 그쵸. 근데 예.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완전 초보자들은 그걸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혼돈이 생기고 오히려 못해요. 아, 그래서 꽤 긴 시간 혼돈 있었어요. 혼자 배우려고 할 때. 아,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 사입할 때는 광고를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밤새서 했던 거? 예. 새벽에 끝나는 게 항상 그랬으니까요. 아, 그쵸.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늦게 끝나긴 했죠.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예상 매출 5월 달에는 한 4천 후반 정도 예상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저희가 상품을 가져오는 게 통상 중국에서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데 원래 대표님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재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작 아이템. 제가 하고 있는 제작 아이템. 아, 그쵸.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제작 아이템이 뭐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나쁜 놈일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는 모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블루오션 아이템을 찾는 방법 그거를 완벽하게 콕 집어서 포인트별로 정리해라고 하면 우리 또 전설님 스타일상 절대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요? 네. 왜냐면 이런 제품의 장점은 사실 광고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반응이 오죠. 광고비를 안 쓰고 그 상승도 쉽게 되고 왜냐? 경쟁이 없으니까. 네. 다만 그 수요가 많을지 적을지를 잘 가늠하기 어려워서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대표님은 그 블루오션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블루오션에 들어갔으면 대표님만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설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 제가 손대지 않아도 마케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유튜브, 네. 인스타, 네. 각종 쇼츠, 네. 아니면 누군가 하고 있는 광고 전부 다 봐요. 그걸 그리고 이게 되게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왜냐면 대부분이 좋지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찾다 보면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씩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아이템의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난해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발지? 예를 들면 KC 인증 같은 것도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템들인데 네. 그런 것들은 레드오션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쿠팡에 얼마나 있나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없어요. 로켓크로스 같은데 들어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타인이 팔고 있는 그 아이템을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리뷰 수가 뭐 일주일에 얼마나 달리는지 보고 네. 판매량을 대략 추측하는 거죠. 흔히 알려져 있는 저는 리뷰 한 개면은 뭐 판매가 보통 10개 정도다.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아이템에 따라서 2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죠? 가늠이 안 됐어요. 그냥 일단은 가능성만 보고 간 거예요. 막 생각이 많아지면 망설이잖아요. 일단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하게 되니까 일단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혹은 다른 플랫폼이나 뭐 와디즈나 이런 데에서 네.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보고 그 제품들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특징은 함부로 중국에서 땡겨올 수 없는 그런 제품. 예를 들면 뭔가 두 가지를 합치는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뭐 용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꼬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뭘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아웃소싱할 수 그럼 처음에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엔요? 아니요. 처음에 테스트만 그렇게 했죠. 테스트 할 때만. 아. 그리고 외주를 좀 맡겼죠. 1차 가공에서 저희가 손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할 게 많았죠. 비효율적이었죠. 그 시스템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소식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그런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얘가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블루오션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블루오션이잖아요. 예. 열리면 대박 아니면 쪽박.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템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광고와 와리즈와 이런 걸 봤다면 진짜 수많은 제품들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광고비 안 쓰이고 팔릴 만한 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냐 이거죠. 말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 별거 없는 걸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실행으로 옮기긴 다 했어요, 저는. 남들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안 하잖아요, 알려줘도. 네. 저는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좀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냥 두세 개가 걸린 거죠, 그냥. 미끼를 여러 개 투척했는데 걸린 거죠. 그러면 보통 출퇴근은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9시에 출근하고요. 네. 퇴근은 빠르면 6시, 늦으면 10시 정도요. 그래도 월화수목금만 일하시던데. 토요일은 이제 잠깐 와서 하고, 네. 쉬고, 일요일은 일을 손 놓죠. 가족과 함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새 그럼 일은 많이 바쁘세요? 예, 엄청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빠요? 예. 왜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손 안 댈 게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는 그 매출 만들어주는 그 아이템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손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 끝나요. 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새로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새로 아이템 찾는 거, 여기에 시간을 쏟느라. 발굴을 위해서 계속.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무실에 재고나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재고를 받지 않고요. 3PL 쓰시는구나. 예, 3PL을 통해서 바로 쿠팡 창고로 입고를 시키기 때문에 네네네. 제 제품을 안 본 지가 좀 오래됐죠. 알바랑 외주, 그리고 3PL 업체, 이런 비용을 다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이익률은 몇 % 정도 되세요? 3월달, 4월달 뭐 해서. 일반적으로 30%인데 네. 가끔 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평균 30%다? 예. 이게 뭐 알바비, 여기 사무실 월세, 여기 꽤 커서 월세도 비쌀 것 같은데, 월세, 3PL 비용, 그리고 외주 제작 업체 뭐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 다 포함인 거예요? 전부 다 빼서요. 다 빼고, 다 제하고, 공제하고. 네. 그러면 대표님이 그 아까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원가 절감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 원가 절감한 게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이 자재를 원래는 국내에서 구매를 했어요. 재료를? 예. 네. 근데 가격대가 좀 비쌌어요.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판다님이 항상 강의에서 네. 스치듯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원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자재를 중국에서 찾아봤죠. 약 4분의 1까지 자재값이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찾았어요. 인건비 차이도 나고, 그리고 결국 사실 그 국내 제작 업체들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에서 사오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더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10년을 하셨고 온라인 사업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건가요? 예, 1년 정도 됐죠. 그러면 그 오프라인 10년 그리고 온라인 1년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와 각각 장단점이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한계가 존재해요. 엄청나게 잘 돼도 그 한계는 존재한단 말이죠. 온라인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궁무진하다. 예, 내가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다. 그 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온라인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없다 생각해요. 진짜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단점을 찾으려면 오프라인 쪽에 있지 온라인 쪽에는 없다 생각해요. 그 시스템을 정리하기도 온라인 쪽이 더 쉽고 흔히 말하는 그 자동화 시킨다. 이걸 만드는 게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쉽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누군가가 혹은 대표님 친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사업을 추천하실 것 같은데 어떤 온라인 사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건 진짜 대표님 생각. 시작할 땐 이런 걸로 해라.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구매 대행 하다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좀 있다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사입을 하는 거 그걸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기울이는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돈이 된다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권유 이제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오프라인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예, 완전히 그 무지한 영역을 새로 배우는 게 훨씬 더 광범위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수의 실패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만큼 진입이 쉬우니까. 예. 오프라인은 막 뭐도 사야 되고, 집기도 깔아야 되고. 근데 온라인은 사실 그런 건 없으니까 사업자만 되면 되잖아요, 사실. 잘 되기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만 살아남으면 먹고는 충분히 산다. 그건 확실하니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마찬가지긴 하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초보자분들이 많을 건데, 이 초보자분들에게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들고 싶은 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을 좀 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은 일만 하고 행동은 구루하라. 그래서 뭐든 어차피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어도 생각처럼 안 되는 게 투성일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실행해라.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 그래야 상황이 바뀐다. 예. 아, 멋있다. 대표님 근데 평소보다 말 왜 이렇게 잘해요? 저요?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맨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배대지랑 협의도 해야 되고 외접자랑 협의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 알바생 뽑는 과정에서 배대지 협의하러 아니 리뷰도 해야 되고. 업체 미팅하러 갈 때 이렇게 블랙 야크 입고 이렇게 전화로 협의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게 가죠. 그 다음엔 편하게 가죠. 좋아요. 90년생 11년차 사업가 전설님을 모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시는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약간 정보성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초보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것 속에서 성공하면 괜찮아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